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무지도 교수님을 석수원 교수님이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다연이와 윤리력 무슬림과 거시들이 변수라는 되겠습니다. 서울시 오피스 변경을 진행으로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옥차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별로까지 다 설명을 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1시간을 걸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시간의 제한이 있을 거에 대해서 제가 일부러 저희가 목적 범위, 분석 모형을 내용 모형을 써놓은지 저는 공정법을 연구하는 데서 설명과 대응과 공감합니다. 충격받은 시간을 더 추격하겠습니다. 분석과 연구하는 게 이렇게 중간에 공간에는 시간을 다투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단축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2018년도 2분기부터 2018년도 2분기 중심권, 강남권, 의료권, 면적이 10평 이상, 10층 이상 대형 옵시 건물, 1000일 이상 대형권, 위치권이나 연등권, 또 외국인 수석 업체법인들, 배경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매도자 위험, 위치권이죠. 그 다음에 매수자율도 위치권인데, 여기 이제 메이트 프로세의 근로에 나온 자료입니다. 금액은 기지적으로 엄청나게 큽니다. 또 배경을 말씀드리면 부동산 투자에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5%, 2017년 7.9%, 여기에 국토부 자료입니다. 이게 이제 변당 시기 가능할수록 높아집니다. 특히 2017년에는 평균 수익률은 10.7% 되겠습니다. 이제 자산을 얘기할 정부입니다. 이쪽에 이제 오피스가 27% 이상 차지합니다. 약 9조원이 된다고 합니다. 오피스 수익률은 6.88%가 되겠습니다. 여기 6.8%. 평균 수익률은 여기만 7점 나와있죠. 평균 수익률. 나와있습니다. 제가 이제 5월 6개월에 맞춰서 10월 20일에 뽑아갔죠. 차를 뽑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는 통계 이게 그래프에 2013년도 58만원, 2018년도 6월달에 82만원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균 증가율을 우리가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공실률은 이제 이렇게 이것도 가면 갈수록 9.9%, 신경 내는 10%가 넘습니다. 10%가 넘습니다. 본인보다 다른데 평균적으로 표가 좋습니다. 제가 이제 이제 목적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재의 공식을 결정하기로 분석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본인별로 변화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한 경제 거시경제 변수가 이제 동시적인 분석을 해서 운영 관리를 해서 이제 건물의 내재 가치를 판단하겠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자산 가치도 우리가 다음으로 이제 예측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오피스 시장 체계라는 게 이제 투자 예산할 때 크게 도움을 줄 수 있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증 구조는 이제 다른 구조가 되겠습니다. 오피스 건물도 문제는 공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거시경제 변수 중에서 구조를 분분한 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시경제 변수는 생산물가지수, GDP, 그 다음에 해수처 지율, 생산물 물가지수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에서 이 자료를 첨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특히 이제 실질 국민실질총 생산 이건 거시경제 지표 중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고요. 물가도 빠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집중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그다음 청산선 연구에서 이제 기업이나 오피스를 업무를 인대에 또 기업이고 인사인도 부처에 있다 보니까 생산자에 따른 물가지수를 적용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힘든 시기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간단하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제가 다음으로 했는지 공개표로 발견이 됐습니다. 트레이스에서 7개, 그 다음에 멘토에서 5개의 공개표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5차 수당으로 수정을 한국에서 이제 100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등록은 실제로 대통령의 실질 문제를 목적이기 때문에 감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여기부터 보시면 출처가 있습니다. 출처는 김동우, 이주원 이런 분들의 논문에 의하면 누구의 논문에서 이제 장고의 관리를 조금이라도 잘못 설정된다면 문제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병원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좀 정확하게 교시간의 단기 기능을 파악하기 위해서 방어용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방어용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이 문제가 이거 뭐 시간이 남으니까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데 충격받으면서 다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신호가 실내 구간입니다. 빨간색은 하강 칠레 구간, 좌하 칠레 구간, 중간이 이제 이거 평균제 이런 것이 이제 평균제 되는데 여기 영입니다. 영을 중심으로 해서 하강색으로 올라가면 플러스로 연결되고 밑으로 올라가면 이제 마이너스 연결되는 이런 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90분에서인데 이게 이제 강남권입니다. 강남권의 CICR 그러니까 공급표에서의 충격을 줬을 때 인도의 시장이 플러스면으로 갔습니다. 인도가 이제 저기 영향을 주면 공급선에 영향을 주면 인도가 내려가는데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특별한 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도시권에도 이제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공격별로 동조하고 있다. 이거 구체적인 성공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시민 시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시민 시장으로 CICR 그러니까 공격별 중에서 공시민이 늘어났습니다. 좀 상식적인 수요 공격을 올리기 위해서 공시민 시장을 일단 볼 수 있습니다. 6월에 여기에서 PPI, 손상자 물가지수가 여기 강남구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로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시권에서는 마찬가지로 공급표 중에서 이게 공식이 늘어났습니다. 또 여기 도시권을 손상 물가지수의 영향을 마이너스로 많이 받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도시권하고 강남권하고 거시경제 변수의 그런 영향을 크게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금과 공시민 시장입니다. 여기서 이제 공시민이 올라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대표적으로 거시라서 별로 크게 변화가 없다. 그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결과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실증 분석에서 중국 방송을 충격에 의해서 충격 반응이 어떠냐, 단기적으로 수요 공급을 우리가 적용되지 않는 그러한 문제 시장이다. 즉, 이기적인 작용을 시키면 우리를 가지고 삼겨서 문제가 상당히 도시 다 부담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로는 양의 방향, 그 다음에 공격별로 문제 시장이 동작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시민 시장에서는 여기부터 보시면 단기적으로 수요 공급을 우리가 적용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공시민 시장은 양의 방향이고 공격별로 동작되어 있다. 의사론인데 공격별로 동작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아까 너무 설명이 됐습니다. 올해 6개월간에 임대료 증가율을 보였고요. 공시율을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실질 임대료가, 그래도 실질 임대료가 떨어지지 않느냐는 공시율이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실 때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를 각 기업마다 비용 사항이다 보니 발표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부 자료에 들어가서 국토부에서 자료를 봤습니다. 6.88% 밑에 보면 6.88%가 빨간 동그란 침대 있는데 여기 밑에 그러면 배당 수익이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실질 수익률이 올라가지 않는데 배당 수익률이 이렇게 높게 배당이 됐다는 실제 이것은 어긋나서 평균 실질 수익률도 올라가기 때문에 배당이 이렇게 높은 수익률로 배당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이 비교하면 실질적으로 많이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간접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자꾸 보면 함수로 되어 있습니다. R로 임대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합률이 R이 되고 그 다음에 진과 임대료 증가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R을 가지고 분자 밑에 분모를 해가지고 나눠지면 문제가치가 상당히 훌륭한 문제가치가 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부정과자는 다음으로 어떤 변수를 시키는 건가에 따라서 다음으로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다음으로 변수가 많아지면 단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많이 있을 수가 없는 단점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변수가 적다 보니 결과 추정치가 자료 분석하는데 민감한 변화를 보인다는 단점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피스 빌딩의 시작 공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자산관리나 시설관리를 같이 연구를 해서 논을 발표해야 되는데 그 논문에 이제 이런 페이지라든가 범위가 좀 제한이 있어가지고 시설관리나 자산관리에 대한 논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이 한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좀 앉아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원래 3주제 사회를 했는데, 제가 오늘 홍대 특강 가다가 좀 늦은 바람에 여기 좀 늦게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보니까 이 BAR 모델 양문 공실이 거시경제 연수관의 동태적 연구 조한국 선생님께서 발표 잘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 토론자분이 시간 관계상 바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차순 교수님 나오셨습니까? 예. 여기 발표가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2분이 뭐, 금방입니다. 소개하기 전에 바로 그냥 나왔으면 소개 안 하겠습니다.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서대학교 국문학과 최차순 교수입니다. 우선 본 논문 잘 읽었고요. 논문의 완성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몇 가지는 코멘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쪽에 보게 되면 2014년 투자처에서 부동자금에서 1179종 나왔는데 이 부분을 본 논문 주제 제목하고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문이라는 것은 전체 수밀이란 큰 시스템 관리가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거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30조에 보시면은 임대료가 상승하는 수요 곡선이 D0에서 D1로 올라가는 것을 이제 설명했는데, 도시경제 환경 여건의 변화의 수요 곡선이 이동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수요 곡선 올라가는 것은 감소된 요인이 있기 때문에 환경 변화라는 것이 증가 요인이 있고 감소 요인이 있기 때문에 내일 올라가는 요인을 설명해 주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체 그냥 변화는 감소된 요인이 있어서 내볼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치하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32쪽에 가서 본연구의 차별성을 했는데, 보시면은, 이게 실전 분석 결과가 차별성이다라고 하시는 건 아닌 거고, 이 본연구가 다른 연구하고 어떤 측면에서 어떤 접근을 해서 저게 차별성을 연구했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 수요와 공급의 논리가 작동하지 않는 것이 본 연구의 차별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볼 적에 전혀 이 주제와 논리 이야기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4쪽에 가서 이 자료를 아마 이게 1차적으로 아마 하시는 것 같은데, 신경 SS 자료를 압축해서 아마 이 연구자가 작동을 좀 가공을 해서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아마 그 원래 그 2차 단으로 아마 그런 추출하지 않는 것 같고, 심리에 있어서 이 시계의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연구자가 그래서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추출하고 어떻게 했는가 그 방법론이 제시되어야 되는데, 그냥 선정자 가져왔다 이렇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요쪽에 가서 아까 우리 연구자도 말씀하시는데 이게 뭔가 하면은 이게 방문형에서 아까 공정분이 있으면은 우리가 이 시에는 모형에서 이게 맞는 건데 이 사람 이게 연구자께서는 본문으로서 이영수 연구에서 연수가의 장기 균형을 나타내는 공정분 방법이 맺었다는지 설명을 어렵기 때문에 방문형을 썼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그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뭔가 하면은 그렇다면 이영수 연구 모형 그 방법하고 내용이 이제 이 본문 연구 내용의 주제가 똑같은지 각각은 설명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다를 건데 그래서 그 사람이 왜 그 방법론과 내용이 다른데 그냥 자의적으로 원래는 정통적인 내용 분석 공부를 의존하지 않고 방을 썼다는 것은 저는 솔직히는 연구의 자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방문과 VC의 모형을 굳이 다 분석해서 통일한 결과가 나온다고 그러지만 다른 결과를 하게 되게 되면 연구의 주제 내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연구 도출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유념해서 다시 한번 좀 손을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좀 재미있는 것은 37쪽에 이렇게 가시면 연구자께서는 인대로 상승 아까 통계를 보여줬는데요. 공실률 상승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가면 인대로가 상승되면 공실률이 하락해야 되는 건데 공실률이 늘어나기도 불구하고 인대로가 상승됐다. 그래서 이게 정말 맞는 것인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우리가 경제이론에서 전혀 다른 내용을 지금 우리 연구자께서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쇼킹한 내용입니다. 아까 그거하고 연구 방법은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주고 있는데 연구자께서 그것이 맞다라고 하게 되게 되면 그에 대한 충분한 당위성과 그런 논리성이 이게 연구 결과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실률 시장이라고 하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이 공실률 시장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시장이라는 뭔가 수요와 공급에서 뭔가 좀 거래가 돼야 된다는 건데 공실률도 거래가 된다는 건지 이런 용어를 써주시면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끝에 가서 건설 투자가 정감률에 의해서 임대료 상승됐다고 할 때 임대료 상승된 이유는 정감에 의해서 증가된 것이지 정감대에서 임대료가 상승된다는 것인지 그 부분도 분명하게 좀 밝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 투자 정감률에 의해서 임대료가 상승됐다. 그럼 증가되는 것도 임대료가 상승되고 감소되는 것도 상승된다는 것인지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적용 원리가 전혀 안 된다. 수요와 공급의 적용 원리가 안 된다는 것도 전통의 경제에 일어나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본론문에서는 방법론과 아까 같이 세 가지 정도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는 그런 내용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좀 다른 부분도 있지만 또 뒤에 다른 분들이 또 코멘트해 주실 거라고 저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사실 토론이 길어지면 또 다른 발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이 2분 딱 정했기 때문에 이분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아마 이 논문을 아주 관심 있게 아마 읽었던 것 같습니다. 대략 한 7가지 꼭지로 이야기해 주는데 다른 거는 차치하고 제가 보기에는 크게 3가지로 되는 것 같습니다. 공주가 없는데 왜 우리가 백건 말이 안 들고 비용 모델을 그대로 가느냐. 그 다음에 임대료 상승은 공실률이 떨어지는데 이게 우리가 기존의 파라다임에 좀 어긋난 거 아니냐. 그 예를 또 나는 어떤 모델에 의해서 신경이 있고, 그 다음에 자료 추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1대1로 대응을 하시는 거는 또 다른 교수님들 또 토론을 듣고, 교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리스폰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또 문제 우리 김정일 교수님 나오셨습니까? 그 다음 바로 여기 아마 책에 나오는 박상학 의원님 나오셨습니까? 예. 한번에 주식대 공부사에서 박상학입니다. 데이터셋 만드느라고 상당히 고생하셨고, 원래 통계 분석이 상당히 어려운 논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토론하러 나왔으니까 딱 한 3가지 정도
보완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고치기가 쉽지 않겠지만 거시경제 변수의 건설 투자 증가율이라든지 남들이 다 썼던 변수들을 다 쓰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좀 생각해봤거든요. 오히려 경기 흐름에 민감한 것은 설비 투자 증가율이 더 훨씬 더 설득력 있고 경기 흐름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변수거든요. 그래서 저는 건설 투자 부동산이기 때문에 건설 투자 증가율을 썼다 아까 발표 자리에서 봤는데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결국 나중에 인플레이션 도출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고려를 앞으로 논문을 다시 보완한다면 설비 투자 증가율에 대한 것을 한번 고려하시라는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셋을 만들 때 설명이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라는 설명이 구체적으로 있는데 아마 동기자료를 쓰실 것 같습니다. 동기자료를 쓴 것 같은데 어떤 데로 보면 그 동기라고 표현했고 어떤 데는 기라고 해놓고 했기 때문에 용어의 통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뒤에 보면 37페이지 그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1시차가 나오고 1분기가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좀 메모를 분기를 좀 달아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30페이지 보면은 연구의 목적이 나오는데 오피스 시장이 분수 결과로서 시장 참여자에게 도움이 되고자 했다는데 사실은 그 연구 결과 요약 부분을 좀 정치하게 요약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약을 제대로 해야 그 내용이 이 논문의 어떤 목적이 결과지 자체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잘 들어오지 않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 방학 모형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한계가 많거든요. 이 투입 변수를 쓸 수 있는 게 몇 개 안 되는데도 뭐 어쩔 수 없다라고 이제 해놨는데 사실은 뭐 브랜드 같은 사람들이 파워방 모형 같은 이런 그런 모형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들도 좀 구체적으로 뒤에 좀 내용을 해주셨으면 다음 이 논문을 보완하는 데 상당히 구성으로 쓰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역시 크게 한 네 가지 곡조를 얘기하시는데 거시 변수 기준에 있는 것 다 써갖고 우선은 크게 의미가 있느냐, 좀 설비 투자 같은 이런 거시 변수도 고려 아마 그거 집어넣으면 너무 바람이 됐음에도 각적 다 밝히고요. 그죠? 고생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연구하겠지만도 고려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 분기하고 데이터 소스가 지금 시차하고 분기하고 좀 안 맞으니까 그거는 통일 좀 해달라. 이건 지극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 비해양 논의 여러 문제점이 있는데 교수께서도 좀 고려해서 쓰는 것에 대해서 연구의 문제점이라든지 한 가지 보완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앞에 우리 교수님하고 좀 동일한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정도로 요약을 정리하고요. 말이 계속 빨라집니다. 시간당에서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오경 교수님 나왔습니까? 네. 예. 실버지에 토론하는 김포대학교 오경 교수입니다. 바로 그 토론에 대한 질문이 몇 가지를 좀 질문을 좀 해볼까 하는데요. 우선 그 30페이지 연계 범위 방법에서 지금 그 신정 SS에서 서울 3대 권역을 조사한 자료를 썼는데 원래 그 국토교통부가 한국 강정을 시켜서 2002년도부터 상가 건물 임대료하고 오피스 임대료 공실률을 조사해서 지금 쭉 하고 있고 그 데이터도 많고 이 30억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지금 아마 그게 1년에 그런 게 몇십억씩 들 거예요. 그런데 그 데이터를 자체하고 똑같이 자체하고 이 신형 에셋 자료를 쓰게 된 이유가 따로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국토교통부와 강정원에서 하는 게 서울 4대 번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시청 번역하고 그 다음에 마포여의도, 그 다음에 강남 번역으로 되어 있고 기타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그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3개 번역은. 그리고 기타 번역이 뺀 나머지인데 보면은 GBD, CBD, YBD 그냥 곧바로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발표할 때 이 어느 지역인지를 알게 됐는데 이 고정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조금 설명이 좀 안 돼 있고 그 데이터가 지금 샘플에서 보면은 아마 신형에서 할 수 있는 거하고는 그 데이터
샘플 수에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있을 텐데 그거를 한 번에 신경을 썼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 32페이지 보면은 실질적으로 분석 방법에서 보면 이게 모형 설명을 해놨는데 이 바모형이라는 게 원래 그 오토 리그레이션 모형이라고 자기 회귀 모형, 자기 회귀 모형에 대한 거를 그 벡터 형태로 쭉 모아놓은 게 이 벡터 자기 회귀 모형 바모형인데 좀 설명을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바피 모형이 지금 보면은 이걸 한꺼번에 해서 매트릭스 형태로 해서 한꺼번에 좀 수정을 좀 해주시고 그 밑에 예상 변수 초과가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항변식이 이루어진다. 이거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변수가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yt라는 게 있고 그것 뒤에 y 또 x가 있는데 이런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이함수 모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하나의 변수에 두 가지의 영향을 받는 형태로 되면 이게 상당히 분석도 어렵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내용인데 이게 지금 매트릭스 형태로 가게 되면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윗부분을 하나로 묶어서 바모형 형태의 모형을 좀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보면은 그 분석에 들어가지고 적정 시차에서 보면은 자기 회귀 모형에서 P를 선택하는 방법은 ARB 이게 오토 리그레이션 모형이고 그 오토 리그레이션에 이제 각 변수 거시경제 변수를 다 매트릭 형태로 묶어놓은 게 이제 바모형인데 이렇게 추정을 해서 지금 보면은 끝부분에 추정 결과가 시차 그러니까 아까 인포메이션 크라이테리아하고 슈왈츠베이션 크라이테리아 이 두 가지 중에서 낮은 걸로 해서 1차를 선택을 좀 했다. 이렇게 한 거에서 통상적으로 이게 원래 그 바모형 추정을 하게 되면 그 파라미터들을 추정을 해서 제시를 하는 게 상당 전까지는 제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3차까지 시차가 3차까지 영향을 받는 걸로 추정을 하겠다 하면은 3차까지 그 파라미터들 다 제시를 했는데 어느 시점부터 지금 그 파라미터들을 추정 파라미터를 제시를 좀 하지 않고 사실 앞에 지금 발표하신 분도 지금 같은 형태인데 좀 이런 부분들에서 객관성이라든가 다시 반복을 할 수 있고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검증이 가능하다는 거를 염두에 둔다면 그 시차 이름을 추정한 그 바모형의 파라미터 값을 제시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 자료 구성에 보면 지금 그 자료에서 변수 선택을 하는 어떤 이론적인 부분에 이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선행 연구를 했으면 선행 연구에서 어떤 거시경제 변수를 가지고 이 공실률이라든가 오피스 입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찾아가지고 그걸 추격을 해서 이 표 2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없이 바로 들어간 부분이 좀 아쉽고 그 다음에 이게 계량 변수하고 비율 변수하고 증가물 변수 이게 지금 막 섞여 있습니다. 가능하면 소비자나 생산자분까지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증가물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고려를 해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고 이건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그 결정적인 면도 아니고요. 다음 35페이지 단위는 검정을 해서 보니까 GDP하고 건설 투자 증가율은 단위는 없다. 그러니까 시계열이 이제 개연이 안정되어 있다. 나머지는 단위는 있다. 그래서 이건 차분해서 썼다는 거거든요. 차분해서 방어를 추정을 했는데 그렇다면은 이 GDP하고 건설 투자 증가율에 대한 거는 원시계를 쓰고 나머지 몇 개입니까? 나머지 변수 7, 8개 정도는 차분을 해서 이 방어형을 지금 수정을 했다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너무 좀 간단하게 돼 있고 돼 있는 것 같고요. 좀 앞에 우리 그 백상학 토론학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앞에 두 분 중에서 이 BCM 벡터에너 프렉션 모델에서 해야 되는데 이 방어형 시차
이 반모형을 가지고 해도 큰 해석에는 문제점이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도 거기에 대한 조금 해석하는 데서 문제가 좀 있지 않나 공감을 합니다. 36페이지 출격반 분석에서 보면은 각 그림 37의 그 3, 4, 5, 6에 보면은 이 거시경제 변수인데 실질적인 내용은 건설 투자 증감률 변수가 각 그 거시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들을 지금 분석을 해놓은 걸로 보이는데 이거를 지금 그 건설 투자 증감률로 하고 이 증가 1% 건설 투자 증감률에서 건설 투자가 1% 증가했을 때 각 거시경제 변수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나 이런 거를 분석한 걸로 보여지는데 그 부분을 좀 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나머지 어떤 분담분해나 또 여러 부분은 잘 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작성하려고 생각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부 다 내용이 BL 모델, 역시 결합 모델에 대해서 그 아주 포커스, 디테일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수라든지 시차 모델, 1차적, 3차, 대부분 전부 다 어떤 BL에 대한 모델의 문제점이고요. 거기는 저기 데이터를 이야기할 적에 4대 건들도 빼주고, 그 다음에 건들에 대해 좀 디테일하게 좀 이야기를 설명해 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성형님을 좀 추격하고 성형님과의 어떤 차이점을 어떻게 하는지 그 점을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결합변수 비율을 이제 섞어놨으니까 좀 구별하고, 이거는 좀 많이 나갈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BAR 모델에 대해서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내 생각에는 또 다른 분도 계속 막 그 이야기가 계속 아마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만 일단 하고, 또 다른 분 많이 또 보겠습니다. 이 시간 관계상 다른 분도 있으니까 좀 시간 좀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찬호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대표 이창욱입니다. 우리 앞에 토론 교수님들이 뭐 연구 모형으로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그 부분은 빼고요. 우리 그 연구자께서 이 논문을 쓰실 때 아까 연구 목적에 보면 번역별로 어떤 차이가 있나 이런 걸 뭐 비교하고 싶다 이런 것을 연구 목적으로 들었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도심권하고 특히 그 강남권이 뭐 기초 통계량을 봐도 강남권이 임대료는 뭐 이 도심보다 비싼데 공실률은 낮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이 도심은 임대료가 이 강남보다는 낮은데 또 공실은 높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께서 이 연구 목적의 번역별로 차이를 좀 보고 싶다 하는 거는 참 잘 선택을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분석을 하신 뒤에 그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주시는 소위 해석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대상이 이제 오피스 빌딩입니다. 그리고 오피스 빌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 비즈니스하고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데이터가 2004년에서 18년까지니까 그 사이에 금융위기라든가 이런 어떤 경영적인 기업 경영적인 차원에서 어떤 분기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전체적인 그 분석에서 뭐 나타나지만 이왕이면 그 이전 이유를 좀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해석을 해주면 좀 더 뭐 구체적으로 도움이 더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형 문제는 뭐 제외하고 그냥 해석에 대한 이런 좀 뭐 부탁을 드리는 걸로 코멘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간을 조금 늦어가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자, 근육별 분석하겠다 보면서 근육별 좀 비교 설명을 해줘야 그것도 안 되겠다는 이야기하고, 그 다음 대상이 오피스텔입니다. 그 당시 비즈니스 2014년, 2018년 상황을 고려하고 이전 이후 데이터만 하면 우리가 DID 분석을 또 하시는데 데이터상에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DID 분석을 안 힘들겠다 이런 생각되면서 이야기를 듣고 여기까지만 나중에 듣고 또 저희 발표 자리에서 리스판스를 듣겠습니다. 우리 다음 교수님, 금호원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본문 지금 발표자 제가 옆에 모습 보니까 연세가 많으시고 아마 뭐 박사님 논문을 이제 앞으로 이어서를 하는 그런 기분인데요. 우선
이 논문은 이제 앞에 제1주제하고 뭐 거의 유사한 논문이고, 그래서 제가 뭐 논문 심사위원은 아니지만 조금 논문을 많이 작성해보고, 또 앞으로 이제 이 발표자가 박사님 논문을 작성할 때 있어서 좀 참고가 되는 막 그런 점을 좀 지적해 드리려고 합니다. 논문을 많이 안 써보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선 그 제목 자체가 바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되게 하나 연구방법 넣으니까 이런 거를 붙여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제1주제와 같이 이걸 빼고 하는 것이 좀 맞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 그 두 번째는 그 전체적인 그 내용을 봤을 때 2장 같은 경우가 왜 3장과 따로 떨어져야 되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2장 같은 경우는 이론적 구상도 있는데 그 이론이 언급이 안 돼 있고요. 그래서 2장과 3장을 좀 합치는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이 논문을 쭉 읽어보니까 좀 죄송한 말씀인데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이 너무 좀 말이 안 되는 우리나라 말인데 좀 알아듣기 힘들어요. 제가 하나 지적을 해드리면은 그 29페이지 그 연구 개념 목적을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오피스 빌딩의 시장은 1998년 중국에서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한국만 말인데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잘 아마 이해가 잘 안 하실 겁니다. 우선 그 DCF법이라는 게 그 디스카운트 아마 캐시플로우라 해가지고 할인 현금 수집법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걸 구체적으로 의심을 해 주셔야 되고요. 제가 볼 때 이거는 어떻게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우리나라 오피스 빌딩의 시장은 1998년 이후 뭐 DCF 이런 건 필요 없고요. 자본 차익의 부동산 시장에서 현금 흐름의 중심으로 뭐 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사람이 알아듣게끔 쭉 하셔야 됩니다. 그 뒤에 또 한번 보시면은 그 자산 관리가 되어 있는데, PM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아닙니까? 그런 것도 다 쓰셔야 돼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논문을 한번 보면은 그 참고 논문 각주를 한번 보니까 너무 이게 기준을 무시하고 있다. 제가 볼 때 발표자께서 이제 논문을 이제 거의 작성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잘 하셔야 됩니다. 우선 거기 30페이지에 4번 한번 보시면 각주에 김지현 되어 있고, 부동산 경제이해가 제가 볼 때는 책 같아요. 책 같으면 꺽쇠 표시를 붙이고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좀 그런 걸 좀 무시했습니다. 말이 또 그 뒤에도 제가 좀 몇 개 읽어봤는데 말이 너무 안 되는 문장이 좀 많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론적 고찰에서도 한번 제가 지적을 해보면은 그 시장 임대료의 속성에서도 두 번째 패라그라프 보시면은 그 장기 공급 곡선이 나오잖아요. 이게 영어하고 맞지 않습니다. 장기 공급 곡선 같은 경우는 롱런 더 스플라이 커브라고 되어야 되는데, 왜 히트 스플라이, 경제학 말을 보면 그렇지만은 킹키드라는 게 있어요. 물질수 욕성은 맞지만은 뭐 이건 제가 좀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이고요. 밑에 세 번째 줄 보면 그 잠재 청소득이 나와 있잖아요. 이것도 아마 잠재 청소득이 아니고 그 포텐셜 개인 인컴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잠재 자본 이득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고, 그 뒤에 보면 그러다 보니까 잠재 총소득이란 또 부동산에 투자해 줄 수 있는 잠재적 총소득. 그 말이 이렇게 너무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면을 좀 잘 하시면은, 어차피 이 연구 방법론은 제가 볼 때는 그 제1주제 논문과 유사하기 때문에 크게 교수님들이 지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이게 너무 논문을 작성을 처음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점을 상당히 유의를 하셔야 돼요. 네, 이상입니다. 내용적인 면만 이야기하다가 논문의 행식적 면은 굉장히 중요한데, 행식적 면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 앞에 타이틀에 BAR, 옛날에는 BR을 써도 됐습니다. 요즘에 BR의 모델이 이제 별거 아니거든요. 옛날 초창기 나올 때는 앞에 타이틀을 이렇게 달면 기분 좋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또 가면 BCM도 모으고 하고 다른 모델도 많이 나오니까 이런 건 조금 아웃 오브 패션 좀 끌어줄 수 있으니까 좀 바꾸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뭐 2장, 3장 이야기 좀 뭉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DCF가 좀 쉽게, 그 다음에 영어도 좀 제대로 좀 알고, 그 다음에 참고문화, 그 레퍼런스는 진짜 이거는 지금 저도 레퍼런스 하면 또 틀립니다. 어떤 외국의 또 스타일도 굉장히 좀 달라요. 통일성이 좀 떨어지고 하니까, 그거는 기존 논문
충분히 보시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많은 지식이 영어에서 번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영어라든지 그런 것은 터미널리지 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있어서 좀 부담스럽겠지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겁니까? 예. 그럼 여기까지만 해서 간단하게 그래도 나왔으면 리스판스를 하시려면 그러면 다른 데 하시려면 후반에 오케이. 좋습니다. 예, 그 다음 김지훈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2017년 2월에 첫 번째 발표자 최차순 교수님과 남서울대학에 근무를 하다가 퇴직을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빨리 나가라는 뜻인지 12월 달에 퇴임식을 해줬고요. 거기서 큰 일 한번 올렸습니다. 그런데 동료 교수들이 얼굴도 적은데 웬 큰절이냐고 강당에서. 그래서 저는 진정으로 학교가 고맙습니다. 그래서 큰 절을 했습니다 하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이 학교에 또 오면서 느낀 거는 퇴직하고 나니까 불러준 게 한 군데도 없어요. 집에서 열심히 놀고 있는데 우리 총장님이 나와서 한번 바람이라고 써야 오면서 나왔는데 큰 절은 못하겠고 학교에 탈사가 있으니까 공수해 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제가 CPM 미국 자격증 CPM을 공부하면서 CPM 1기로 공부를 하면서 이 변호사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때 저하고 같이 근무가 아니고 공부했던 사람이 28명이나 되는데 이 자리에 세 분이 계세요. 28명 공부했는데 1기로 공부했는데 3명이고 아베 베리시는 김현아 교수님하고 김성환 교수님이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때 제가 미국 강사에게서 들었던 거 하나 기억나는 게 IRV를 이렇게 써놓고 맨날 그 사람들은 오브라고 그러고 저는 IRV라고 읽었는데 그거를 이해하는데 10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우 좀 알만할 때 이제 나가라고 그래서 학교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그 IRV가 왜 그렇게 미국 강사가 3달 동안 내내 읊어댔는가 생각해 보니 그만큼 중요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30쪽에 보니까 우리 31쪽 하단에 그림 2 공실률의 속성을 쓰고 공실률이라는 이렇게 쭉 설명해 나가는데 여기 제가 본 내용하고는 너무 이 종이가 적어서 축소 적은 건지 아니면 혹시 이해가 좀 부족했는지 너무 축약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축약을 조금이라도 풀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주어가 특히 불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보면 문맥이 상당히 매끄럽지 못한 것 같은데 페이지 30쪽에 보겠습니다. 30쪽에 그 첫 줄부터 5줄까지 내용을 읽으면 많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오타가 좀 자주 보이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일 맹기한 토론 것 같습니다. RB 용어에서 제대로 좀 지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실률 속성을 좀 축약하지 말고 좀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안에 내용이 좀 명하지 못하니까 좀 클릭하게 해달라는 아주 좋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네, 한양대학교 이완상입니다. 한 3, 4년 전에 여기 여름 때 강의하라고 있었는데요. 그때 땀을 많이 흘리고 걸어온 적이 있었는데 지금 또 다시 보니까 강의를 새롭네요. 자, 이 논문 잘 읽었고요. 여기에 그 권역을 서울시 권역을 3군데로 나눴어요. 그때 GBD, CBD, YBD로 나눴는데 뒤에 가다 보니까 GBD가 KBD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보통 GBD를 부르죠. 그래서 영어의 통일성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공실률하고 공실 혼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그 GBD, YBD, CBD 인재리 현황이나 공실률을 분해 분석 VD를 통해서 각기 변수에 대해서 영향력을 분석하였는데
아쉬운 점은 아까도 어떤 교수님 말씀하셨죠. 각 번역에 비교 내지 특성 평가 없이 각기 그냥 쭉 나열을 했어요. 그래서 종합 분석을 좀 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되고, 마지막으로 PM 및 FM을 통해서 각 번역의 특성을 드러내지 못한 것들이 이 본 논문의 한계가 있는데, 마지막에 그걸 조금 언급을 해주면은 좀 더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가 기차표가 지금 4시 20분까지 가야 된다고 계속 시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미안한데 토론을 짧게 해주니까 저한테는 큰 도움입니다. 역시 근원 문제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실비하고 공실하고는 혼동돼서 안 된다. 그 다음에 저희 비교 설명을 아까도 이제 질문했지만 비교를 설명해 준다. 그 다음에 그때 결론전에 PM, FM을 제대로 좀 언급해 줬으면 좀 도움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해 주었습니다. 역시 저도 이게 이 토론하신 분들 목소리 좀 매약하지 못하고 마이크 좀 올리고 이 적는다고 지금 현재 팔도 굉장히 아픕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다음종합건설의 윤선아입니다. 지금 사회자 교수님 계속 시간을 보니까 저도 굉장히 초조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일단 저도 예, 좋은 논문 잘 읽었고요. 발표도 잘 들었는데 이제 이 논문에 대해서 몇 가지 코멘트를 하면, 최근에 수익성 부동산 시장, 특히 오피스 임대 시장에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오피스 시장의 변화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 부분에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현재 오피스 시장의 변화가 직접 투자에서 간접 투자, 고정 자산에서 투자 자산, 양도 차익에서 운영 수익, 직접 관리에서 위탁 관리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 관리와 부동산 관리에서 자산 관리로 변화하고 있다는 그 시장의 내용을 서론에 개발적으로 언급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론에 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좀 더 명확하게 구술할 필요성이 있지 않았을까. 현재 상태에서는 단순히 거시 경제 변수와 오피스 시장의 상관관계 분석을 해보겠다는 걸로 읽혀지는데, 왜 연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리고 연구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세 번째, 네 번째는 앞에 교수님들께서 방어형이라든가 그 다음에 건너별에 대한 비교들을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통과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문 초록과 국문 본문의 맞춤법 등과 같은 것을 확인하시면, 예를 들어 영문 초록의 그랜저는 D가 아니라 G입니다. 그 다음 서울행 연구 고찰에서 전혜정 교수님의 31페이지 9번을 보면 2006년이 아니고 2016년인 것 같습니다. 논문 발표하시다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피스 시장이 앞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논문을 쓰면서 서론의 필요성, 그 목적, 이런 부분이 좀 명확하게 해야 된다 이야기고, 그 다음에 BAR 근역은 앞에 부분이 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영문초록, 국문초록 이런 거는 좀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안녕하십니까. 상명대학교 김입니다. 바로 이게 내용은 앞에서 다 지적을 하셨으니까 생략하고요. 저는 그 형식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그 본문 초록을 보시면은, 그 본문 초록은 그 본인의 실정 분석 내용을 갖다가 팩트만 간략하게 제공하는 게 본문 초록인데요. 이거는 서론을 갖다가 그대로 복사해서 옮겼어요. 그래서 이게 서론 보시면은 5줄이 그대로 나가 있는데, 이거 수정하셔야 됩니다. 네, 하시고요. 그 다음에 논문의 목적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론하고 연결이 잘 안 되니까 좀 참고 좀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마 그 3대 권역의 임대료하고 공시를 데이터가 주 신형의 세 자료를 쓰신 것 같은데, 그 쓰신 자료에 대한 사유를 좀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시는데, 영어를 쓰시면은 처음 나왔을 때는 원문을 다 찍어야 됩니다. 원문이 단어를 다 적어 난 다음에 쓰셔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저도 사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어제 높음에서. 그래서 이걸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형식을 굉장히 중요시하니까 형식이 좀 맞추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먼저 공부하라고 주신 논문하고 오늘 게시되는 논문이 틀리네요. 수정은 좀 하셨는가 보죠? 수정 많이 하셨죠? 그래서 진짜 수정 힘을 주시면 안 찾을 건데,
제가 많이 찾아봤는데 다 고쳐왔네요, 오늘 보니까. 예, 자, 요거만 기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어의 행식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구문초로 부분은 서로를 그대로 카피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농어의 목적이 매하지 않다. 그 다음에 3대 근력 공신력 데이터에서 되는 데이터 소스를 좀 정확히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영어 좀 불명한 것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우리 예, 서울사회대학교 법학과 김동원입니다. 아마 우리 필러 교수님이 지금 굉장히 마음이 조급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정리홍보를 일단 그 발표자한테 드리겠습니다. 근데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앞에 계속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 한국 부동산학회의 좋은 점은 정말 저도 발표를 해보겠지만, 여기서 발표 한번 하면은요, 정말 논문 처음부터 다시 써야 됩니다. 이 많은 분들이 다 지적한 거를 반영하려면 다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니까 정말 이거 다시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만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첫 번째 발표할 때도 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데, 바모형이 자꾸 변수가 적다고 그러는데, 바모형의 장점은 변수가 적어서, 그래서 이렇게 비용이라든지 또 분석 결과가 명확해야라는 게 바모형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량경제학 측면에 이런 분석을 보면은 바모형은 무조건 변수를 많이 넣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넣다 보면 다른 공선설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랜저 인과관계 검증을 마지막에 하거든요. 근데 그건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인과관계를 보려면 변수들의 먼저 해서 그런 어떤 인재나 공식이라고 어떤 그 인과관계가 있는 변수들이 있는지 그걸 찾아가지고 그 변수를 가지고 이제 당연히 검증이라든지 나중에 뭐 충격 반응, 부담을 해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어떤 그 통계를 돌리다 보면은 형식적입니다. 그냥 남이 했으니까 나도 따라간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절차에 따라서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단계 가면서 이 모형의 어떤 또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연구를 해가야 되는데 여기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제가 다 정리해놨으니까 이걸 다 연구자한테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 이거 모형을 설정하면 모형이 얼마나 예측력이 있는지, 또 한 가지는 어떤 그 추정이 잘 되는지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기 모형은 그런 걸 합니다. 근데 CBL에서 보면 그걸 다 빼먹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모형의 추정, 예측력을 검증해야 되는데 이거 두 가지로 괴리비하고 PRSMSE라는 최소 자승근 오차 확률 이거 거의 안 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경제학에서 이런 모형을 가져왔을 때 잘못된 겁니다. 경제학 논문 좀 보십시오.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설정한 바모형, VCM 모형이 이게 잘 모형이 설정됐는지, 추정력이 얼마나 높은지, 예측력이 있는지 이런 거를 검증해서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니 이게 뭐 잘된 모형인지 모르고 그냥 무조건 결과 가지고 해석하고 제시를 하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좀 앞으로 수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충격 반응 그 분석하고 분산 분해를 이렇게 따로 보여주는데 그건 아닙니다. 충격 반응은 이거 어느 내생 변수가 충격을 줬을 때 어느 분기까지 가는지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고, 분산 분해는 이게 효과가 몇 프로 정도가 주어지는지를 보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 부동산 쪽에서도 이런 시계열 분석을 할 때, 특히 암모형이나 VC 모형을 할 때는 충격 반응 그 그래프하고 분산분의 그 도표를 같이 보여주면서 연결해서 설명을 해줘야지 명확합니다. 띄어서 해주면은 여기가 충격 반응은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의 퍼센티지를 가지고 영향을 주는지 그거를 비교해서 해줘야 되거든요. 경제학 쪽에 이런 부분들은 되게 같이 이렇게 나와게 해줍니다. 그래서 뭐 할 얘기가 많은데 아마 이거 다 반영하면 논문 처음부터 다시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하고 혹시 필요하면 이제 정리해놓은 거 있으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우리 김 교수님께서 총장님한테 큰절하는데 저는 미안해서 아마 큰절 먼저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다는데 아마 대충 이야기가 있습니다. BLR 모델에 변수를 많이 집어넣어 사실 우리가 막 나중에 멀티플로잉 때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걸 많이 넣는 건 좋은 건 아니라는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코저리티 문제는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형을 썼으면 모형에 대해서 우리가 프레딕션을 예측하고, 그 다음에 검증,
그에 대해서는 좀 제시해줘야 하다못해 시뮬레이션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거 딱 그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 생각에는. 어쨌든 그 다음에 충격받은 모델하고 우리가 부산 포엠을 같이 보여줬으면 더 어떻게 풀어나간다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머지는 보험께서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 나중에 대해서 좀 보시고 뭐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되집니다. 에버리판 교수님. 노고대학교 정동호입니다. 너무 수시라고 고생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 뭐 통계하고 다른 거 다 말씀하신 때 기본적인 부분에서 좀 위협할 게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 논문 같은 거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2019년도인데 2006년도 논문 임대료 같은 논문이 나와 있다는 게 11년 초등학교에 제가 볼 때 체험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2006년 논문을 쓴다는 건 좀 그렇다 생각이 들고 그런 것도 대부분이다 제가 또 그리고 지금 여기 페이지 29페이지 보면은 2012년 한국은행 통계를 넣었는데 실제 2018년 한국은행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2012년도 빼느냐 이야기죠. 그 기본적인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2017년 평균 수익 여자가 6.88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제가 확인한 결과는 2018년에 6.4%입니다. 그럼 0.02%포인트는 외우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자체의 논문에서 문제가 나중에 일곱되면은 좋은 논문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거는 이제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40페이지 그 결론 쪽에 가보면은 이용주 출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처 자체가 지금 현재 36페이지에 제일 마지막 하단 부분하고 지금 중복이 되는데 이 중복되는 자체의 지금 현재 논문의 출처가 지금 서로 같은 내용 같은데 출처가 다르다는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랩트 프리가 왜 그 부분에 대해서 높은 방법이라 실제 결론이 나왔는 것 같다. 나도 논문 그대로 빼가지고 넣느냐는 이야기죠. 그럼 그 부분을 했을 때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설명이 없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서 또 하고 그 다음에 36페이지 쪽 보면은 7번 충격 반전 분석 쪽에 보면은 인재를 공실육 해가지고 순서로 정하였다고 나오는데 그럼 순서로 정했다면 순서에 정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순서에 정했다면 왜 이 순서에 대해서 전혀 나와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조금 더 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참고 문헌 같은 건 가나다 수도 안 돼 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각주하고 참고 문헌하고 지금 현재 내용이 상당히 안 맞습니다.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내용이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위협하기 때문에 그 이상 공부는 안 하지만 좀 더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내가 시간만 많으면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겠는데 짧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우리 논문 발표하시는 걸 내가 대변 하는 게 아니고 그거 다 따지고 만약에 논문한다면 어느 학기에 논문 발표 아무도 안 하려 합니다. 오늘 논문 발표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느 정도는 서로 엔드를 서로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도 이야기해 주신 거는 나중에 논문의 완성도를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너무 고깝게 받아들이시는 말하시고요. 데이터는 일종의 우리가 뉴 데이터가 새로운 데이터 있으면 계속 그걸 집어넣고 올라되는 것보다 새롭게 해야 과거를 다 포섭을 하니까 그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논문의 출처 문제 그 다음 수술을 정했으면 거기다 레셔널을 정확히 이야기해 줘야 된다. 그리고 참고 모델이 본하고 안 맞다. 굉장히 어찌 보면 상당한 미스테이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좀 해주시고 저는 여기까지 못 달려왔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백석대의 박근서입니다. 진짜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사실 저 지금 마지막 토론자 자리에 앉아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할 말이 없습니다. 앞에 보신 것처럼 다 얘기했고 몇 페이지에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은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딱 한 마디만 드린다면 이 논문의 사실 목적이 오피스 빌딩 일반 투자자들이 의사결정을 얼마큼 올바르게 하냐에 따라 틀린 건데 이 논문을 보면 일반 투자자들이 논문을 이해를 못합니다. 실제 거시경기 변수에 따라서 임대료이 변화를 했는데 여기서 썼던 4개의 그 거시경기 변수는 자료를 구할 뿐이죠. 현장에서 그렇게 많은 영향력이 크게 없습니다. 사실 임대료 영향이 현장에서 분양가격이라든가 교통의 영향력이라든가 상권의 변화 축이라든가 렌트프리의 영향 때문에 변화가 더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자료를 좀 넣었다면 일반 투자자들이 의사결정할 때 좀 더 좀 올바른 판단할 수 있는 진정한 논문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면서 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면 제가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일반 아무리 논문을 쓰더라도 결국 나중에 일반 투자자들이 요즘 더 팔리시 임플리케이션인지 이걸 보고 있는데 부동산은 좀 너무 현학적인보다는 좀 현장하고 괴리감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역시 현실이 또 끌어지면 아마 일반 투자자들이 보기는 좀 힘들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좀 리스판스인데 우리 쌤이 하시는 거 아무래도 지도 교수님께서 하시니까 아무래도 내 생각에 감사합니다. 이 지적사항이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모를 거는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제가 답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건설 투자 증가율 요게 사실 저도 이제 이 쓰기가 쓸 때 좀 애매했습니다. 결과도 또 수요 공급에 대한 문제를 제가 제시했는데요. 결과도 그렇게 이제 매렸습니다만 맨 나중에 제가 설명할 때 5년 6개월간의 문제로 취기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시율도 이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 이제 제가 그걸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프를 산출을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이 문제의 공시율이 심각하게 영향을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렌트프리라는 게 나왔고, 렌트프리라는 용어로 인해서 또 그러한 용어로 인해서 또 그러면 문제는 많이 소용을 것이냐 그렇지 않을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제 또 상승이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이런 이제 상당히 좀 어디 우리가 이제 실질 문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국토부에 나와 있는 일지의 자료를 가지고 이제 비교 분석해서 과연 인민의 실제 인지도도 올라갈 수 있는 거구나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같으면 막 좋은 말씀 다 수용하겠습니다. 좋을 것 같은데 또 되면 또 다른 교수님들 또 아마 또 다른 데 스팟에 있을 건데 오늘 여기서 적겠습니다.